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FMC가 끝나고 뭔가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가 올라올 건데, 좋아, 금리가 빠지면 우리가 AI,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조선업이죠. 이 조선업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쉬는 날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이 넷 중에서 1번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다. 이 두 가지는 좀 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산다면 나머지 종목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보고 결론을 내고, 최근에 상승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정도 두 종목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왜 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주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이들의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 이유를 먼저 한번 봅시다. 매출 우려, 노조 파업, 이런 단기 이슈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됐죠. 매출이 이제 꼭대기를 쳤다, 피크를 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한 이슈는 모두 단기 노이즈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7월 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발주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모멘텀이 부재하고, 주가 퍼포먼스도 우수했으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나타난 주가 조정이다. 차익 실현,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8월 한달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갔고, 기간은 연일 매도세로 대응을 했다가 최근에 살짝 끝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 현재 조업일수 부진이나 매출 감소 우려와 노조 파업 이슈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크 아니냐, 피크설과 많이 올랐다에 대한 이익, 그 다음에 한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조정,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흔들린 거죠.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이 뭉치면서 조선사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조정들이 거의 일단락됐고 언클리어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봅시다. 22만원까지 갔다가 18만 7천원, 17만원 찍고 이제 다시 턴에서 올라오죠. RSI도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MACD도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바닥을 쳤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당연히 20만원이죠. 수급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일방적으로 매도를 지금 치고 있죠. 많이 먹었으니까 좀 덜어내는 거, 경기에 민감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사는 쪽이 살짝 많고 파는 쪽이 그렇게 많지 않는 모습,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의 스탠스를 두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조선사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요인, 수급의 모습입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볼까, 12만원 꼭대기 치고 9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10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RSI도 바닥치고 MACD도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 다 똑같은 모습이죠.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좀 매수가 많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매도는 아니더라. 일방적인 매도보다는 살짝 매수 좀 나름대로 수급은 현대 미포조선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따라서 현대 미포조선의 맥스는 12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만원이니까 20% 정도. 다음은 세 번째로 하나오션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은 박스권 안에서 갇히는 모습이죠. 현대그룹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7,000원, 6,000원까지 찍다가 3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다음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인 33,000원, 35,000원 정도면 목표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얘들의 RSI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다 MACD도 살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오션은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만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33,000원, 35,000원, 저는 35,000원 1차 가격, 4만원 2차 가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우리 수급도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최근 또 살짝 파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내 기관은 매도가 좀 많죠. 하나오션은 외국인은 매수, 국내 기관은 매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투자로 보면 되고, 백스권 상당은 35,000원 정도를 보고 1차 목표 가격 잡아라.
그리고 뭐 MACD나 RSI도 MACD는 바닥을 치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나름대로 괜찮고 RSI는 중간에서 움직이는데 방향성이 정해지면 위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목표 가격은 35,000원, 4만원.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도 12,000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만원을 회복하는 모습. 그렇죠. RSI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MACD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수급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죠. 네, 수급은 삼성중공업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외국인들의 모습, 매수가 몰리는, 국내 기관 투자가도 매수가 몰리는 모습. 그런데 좀 무거워요. 네, 개인 투자가들은 삼성중공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수급 측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 가격은 앞에서 말했지만 12,000원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자, 우리가 조선업을 4개의 기업들을 한번 기본적인 걸 봤는데 이들의 속살을 또 하나둘씩 또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왜 조선업이 반등을 할 것이냐, 반등이라고 외치는 그 기본 나가리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이미 이 동사들의 2분기 실적에서 이익 성장이 가득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분기별로 기대치 대비 부진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조정을 받았다. 노조 파업 이슈라든지 이런 행사는 연례 행사이고 조업일수 부지역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실적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발주와 신조선가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그러한 숫자에 시장이 관심을 갖고 그 숫자들이 돌아설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을 시장에서 깔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선을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것도 봐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봐야 되고 수주도 봐야 되고 이 수주 산업이 정말 천수답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예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일단 신조선가 가장 중요한 선박 건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바닥을 쳤고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트렌드가 꼭대기에 와 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발주 같은 신규 오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카타르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발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시장에서 매력 포인트로 보였다는 거죠. 조선가가 만드는 프라이스가 가격이 올라가고 또한 이 가격을 올리는 기본이 신규로 주문이 발주가 더 나타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가능이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뭔가 미래의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향후 시리즈로 발주 증가가 일어날 것 같고 신조선가 상승 규모가 큰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시작되면서 신조선가는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이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88.83 2008년 9월 8일 이후 초호황기 때 역사적인 191.58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2008년 9월이 아주 최고 호황기였다는 거죠. 그 가격대까지 신조선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를 못 따라오고 있는 그 괴리성, 이 괴리가 붙여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늦어도 2, 3개월 안에 고점을 신조선가가 돌파를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파큐로이드, 네, 하파크로이드라는 이 회사는 독일의 유명한 해운 회사인데 삼식척의 컨테이너 발주를 협의 중에 있다. 우리 한국 조선사와 또한 머스크라는 글로벌 또 항만 네덜란드 회사죠. 80만 TEU 컨테이너 발주를 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계속 유럽 쪽에서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위해 다른 컨테이너 선사도 발주 러시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컨테이너 쪽에서 이 컨테이너는 뭐와 제일 관계가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의 경제 현황과 가장 관계가 있는 수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쪽이 좋아지면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가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업에서 평생 우려먹고 플러팅의 대표적인 카타르가 50억 달러의 상당의 신규 LNG선을 곧 발주할 전망이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시리즈가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성과는 191.05 과거에 찍었던 최고가를 넘어설 가능성. 먼저 신조선가가 움직이고 중고가가 먼저 움직인다면 신조선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후행해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미래 먹거리가 여러 섹터 중을 봤는데 조선이 그나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이제 조선이 최고 사이클을 그리며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이클이 거의 피크에 오지 않았느냐 선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의심을 하면서 8월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조정 이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조선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 아직 죽지 않았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가 조선업을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9월에 10월 말 발주가 증가하기 전 매수를 위한 보초 배ung 정도를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사가 마구잡이로 증가하던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번 사이클은 살아남은 조선사가 모든 것을 먹는 과점 형태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제야 턴어라운드를 했다. 아직 초중반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거죠. 경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간 ROE는 향후 수년간 깎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깎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번 오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 N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기 수주 상황을 한번 보면은 수주가 제일 중요한 산업이죠. 수주가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얼마나 싸고 값싸게 좋게 만드느냐, 그 안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일단 수주를 보면 8월 29일이죠.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수주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글로벌 에카 천연가스형 LNG선 관련 운반선, 해양 플랜트 관련 것, 한국형 차기 구축함 KTDX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죠. 상세 설계 및 선두함 건조, 또 호주 구축함 이런 것들을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현대그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오도가 붙는 거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미포조선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해양 플랜트와 KT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호주 구축함 등은 각각 조단위 사업이다. 네. 미래에 먹을 수 있는 특수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으면 다른 나라로 글로벌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사업이 HD 한국조선해양, 현대그룹 관련된 조선그룹에 이것들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리 이제 선반영 되는 거죠. 이게 선반영 됐다라고 하는데 한번 선반영에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영이 되는 과정이 보통 이 사이클, 좋은 사이클들을, 좋은 산업 사이클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를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은 국내 조선사의 하반기 수주 기대가 기대되는 선종이죠. 네, 컨테이너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경기 전반과 굉장히 밀접하다. 컨테이너의 척당 가격은 보통 2,780억 정도인데 한국은 3,000억을 받는다는 거죠. 더 비싸게 받는 거죠. 한 20%. HD 한국조선해양이 지난달 프랑스 성사 CMA CGM으로부터 수주한 15,500TU급 1TU가 보통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한 개 크기니까 15,500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배 크기 컨테이너선 12척을 받았다는 거죠. 가격은 총 3조 6,832억 원 이 수주를 마쳤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수준은 어떠냐? 삼성중공업은 입지가 탄탄한 해양 플랜트죠. FLNG라고 그러는데 해양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해양 플랜트는 상선이나 특수선 등 선방에 비해 발주 건수는 작지만 대당 가격이 비싸고 고부가치 선종에 꼽히는 게 해양 플랜트이죠. FLNG.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에너지 기업 에니, 네, 모잠비크 석유공사 같은 건 에니가 2022년 발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에니하고 또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에니 코랄 2차 사업에 대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시설 FLNG,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에 정제하고 LNG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화역할 수 있는 하나의 전체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랜트를 FLNG라고 하는데 사전 예비 작업 계획 후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 4분기에 수주가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 예상은 3조 4,660억.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보셨죠. 삼성중공업의 수급이 국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른
조선업에 비해서 매수 수급이 좋다는 것은 이 수주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은 캐나다 시더라는 회사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 FLNG 건조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근 최종 투자 결정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프로젝트라 볼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의 델핀과는 협의 중이고 캐나다 웨스트 LNG 선에 대해서는 등에서 FLNG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에서 LNG를 받았는데 FLNG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이런 내용만 보면은 더 수주 규모도 크고 매력적이고 고가의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 한번 봅시다. 네, 하나그룹이 팔렸는 이제 오래됐는데 하나오션은 9월부터 본격적인 수주 내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아까 봤죠, 하파그로이드, 덴마크 머시 등이 9월에서 10월쯤 대규모 수주 발전 LNG선, 여기에 대해서 하는 상선이죠. 상선. 네. 하나오션은 50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차이나막스 QC라고 그러는데, 카타르와 중국 항만에 기항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선박급을 말하는데, LNG 운반서 중 일부 물량을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와 협상 중에 있다. 하나오션이. 네, LNG선. 어마어마한 오더 물량인 거죠. QC 막스크버 운반선의 길이가 총 344m, 너비가 53.6m, 높이가 27.2m. 그렇죠. 훌수 선박이 떠있을 때 수면의 전체 최하부까지 수직거리가 12m로 현존 운반선 중 가장 큰 게 QC 막스급인데, 이 QC 막스급에 대해서 카타르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FSRU, 해상에서 LNG를 적재하고 제기할 수 있는 선박형 플랜트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도 발주처와 협상을 하고 있다.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VLAC라고 부르네요. 네. FSRU하고 아까 카타르 삼성이 FLNG하고 서로 좀 다르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고부가 프로젝트가 하나오션이 하고 있다. 하나오션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2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3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전 고점인 4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을 공부한 사람들은 카타르에 대해서 완전 플러팅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부풀려 먹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도 먹고 사는데, 카타르 LNG선 그리고 2025년 LNG선 전망은 어떠냐. 2차 확장까지 122척을 발주한 카타르 에너지는 3차 16MTPA를 또 증설을 결정했고, 중국의 후동중어가 먼저 QC막스 6척을 수주했다. 아까 QC막스가 얼마나 큰 배인지를 보셨죠? 네, 카타르와 중국 항만까지 기항할 수 있는 길이 344, 너비 53.6 최대의 그러한 LNG선이죠. 후동중화는 카타르 128정 Q막스 24척을 2028년에서 31년 건조한다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6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나머지 20척을 한국 조성사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말까지 컨테이너 시리즈와 함께 카타르 LNG선도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275달러 수준은 작년 350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350억 달러를 우리나라 전체 조선사가 있는데 지금 270억 달러니까 두 분기가 이제 한 분기가 남았지만 아직 한 분기 실적이 발표 안 됐으니까 충분히 35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 CLSMS 포럼에서 주요 선주들은 LNG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신조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며 현재 잔고에서 공급외적인 선박과 LNG 캐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2025년부터는 LNG 데일레이트가 상승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매일매일 스팟으로 매기는 가격, 운임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미 가격은 충분히 빠지고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도쿠들을 비교해봤더니 도쿠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또한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PIS는 2034년까지 현재 320척 선대를 500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사선에서 100척 정도의 탱커와 LPG선 신조 투자가 필요한 규모이다. 100척 정도의 탱커와 LPG선 신조선 투자가 필요하다. 네.
500척을 확대하겠다고 인도네시아 피아에서 석유공사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탱커 관련된 그러한 발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가 좋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발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클락선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중고조선가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상승 후에 약간 조정을 받는데 일단 중고가가 멈추고 올라가서 멈추니까 다음 신조선가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가격이 3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 배를 전체 두르는 그러한 테두리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면서 굉장히 조선업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도쿠는 부족하고 오더는 많이 나오고 다음에 뭡니까? 고급화 이러한 종목들이 선종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조선주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선료라는 것은 이제 배를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가격인데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올라가는 후에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벌크도 마찬가지고. 네. 용선료는 한번 올라간 후에 크게 빠지진 않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네. 탱커선은 살짝 빠지고, MR 탱커선은 또 살짝 빠지네요. 선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네. 전체적으로 상승 후에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가장 매력적인가? 뭘 사야 되느냐?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괜찮아 보인다. 하파클로이드는 30척의 컨테이너 발주를 협의 중이다. 여러분 이야기죠. 또한 머스크가 80만 TEU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고 있고 규모 경제를 위해 다른 컨테이너선사도 발주 러시에 동참하고 있고 카타르 50달러의 상당의 LNG선 곧 발주가 있을 거다. 20척. 목표額 22만으로 잡았고 현대미포조선이 별 3개.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르다. 발주 가능한 중소형 선박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조선선은 부족하다. 이미 선주들과 줄다리기는 끝났다. 선주들은 조선소가 성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알게 됐다. 이로 인해 높은 성가에 대한 저항도 낮아지고 있다. 12만원 목표가. 삼성중공업 FLNG 네. 이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A니 거. 다음에 하나오션 동사의 신규 수준은 9월부터 증가할 전망이다. 하파클로이드와 머스크, 현대중공업과 싸움하고 있죠.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준비 중이다. QC막스급 LNG선도 꼭 발주가 될 것 같다. 4만원. 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무거우니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2개를 사든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사든지 또는 3개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볼까요? 2024년 우리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은 6,850억. 작년에 179억에서 6,850억, 내년은 1,271조니까 2배씩 뜨는 거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4배가 뜨고 2배가 뜨고 그래서 24년과 25년 초가 가장 피크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2024년은 마이너스 1,530억, 마이너스에서 올해 460억 플러스로 돌아서고 내년은 3,120억으로 엄청 크게 되는 거죠. 8배가 뜬다. 7배가 뜨는 거죠. 그렇다면 24년에서 25년에서 이게 피크를 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금 사서 한 20-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봅시다. 2023년은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1,960억, 올해는 2,600억, 내년은 6,700억, 3배씩 뜨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도 영업이익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조선업을 봤는데 1차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갈 걸 알지만 전고점 정도는 트라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전고점이 한 80%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나름대로 바닥에서 20%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감을 가지지 이게 뭐 10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 반도체에 질리고 제약바이오가 없어서 좀 지금 쫓아가기 좀 늦는 거고 이런 분들은 한번 사서 20% 정도 수익을 내면은 충분치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으십시오. 네네. 매일매일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돈 안 물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틀이 또 시장에 펼쳐지네요. 오늘 저녁에 FMCA 좋게 나오고 50bp 인상 강력히 바라는데 주가가 뻥 뜨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틀만 고생하면은 또 주말이니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